내년은 확실한 키워드는 온 디바이스 AI 쪽을 무조건 붙어야 돼요. 아마 거기서 강한 시세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이번에 그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해고됐잖아요. 이사회에서.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AI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라고 생각해요. 불과 우리 얼마 전만 해도 AI 가지고 누가 돈을 벌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코파일럿 가지고 돈을 벌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굉장히 뜰 거예요.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대표님, 저희가 저번 출연 때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긴 할 건데, 근데 그때가 실적 기준에서는 좀 바닥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이제는 드디어 반도체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된 건가? 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네, 이미 시작됐죠. 그러니까 6개월, 9개월 뒤에 업황을 이제 땡겨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하면서 백미러 보고 투자하면 큰일 나요. 반도체는 오로지 앞에 있는 지표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실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주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상승 사이클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가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4분기 들어서 디램하고 낸드하고 고정거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 디램 낸드 고정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때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상승 랠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게 좋게 봅니다. 제가 뭐 원래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쵸. 반도체 투자로는. 근데 업황은 아마 내후년도 사이클 좋을 거예요. 근데 아마 상당 부분 선반영 해버리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 급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내년 하반기는 좀 모르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돼봐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 그게 급하게 일어난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반등 탄력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음 타이밍에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내년 반도체 전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상고하저를 좀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주가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제일 그래도 좋은 거는 뭐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 디램 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캐펙스라고 했잖아요. 투자가 올해보다 플러스로 일어나는 쪽이 아마 디램이 유일할 거고 낸드 플래시 쪽하고 파운드리 쪽의 투자는 아마 올해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빠질 거예요. 내년이.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들 안 좋죠. 왜냐하면 감산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감산이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조업체들은 이 감가상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동률을 낮게 가져가기 힘들죠. 그래서 아마 디램이 내년 1분기부터 감산이 이제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낸드 플래시는 좀 더 느린 이제 2분기 정도에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 타임에서 봐야 되는 거는 감산의 피해주들이 턴어라운드로 관점으로 바뀔 때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주도하는 거는 이제 장비주들인데 소재나 부품 쪽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뭐 그 다 공개했어요. 옛날에 그 여기 출연해서 상승 사이클 나올 때 제일 먼저 탄력적으로 튀어오르는 게 장비주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장비주가 제일 먼저 스타트 끊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게 진행되면서 소재하고 부품 쪽으로 이제 가동률 상승이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오고 마지막이 PCB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한창 반도체가 막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순서상 소재 부품단을 좀 더 주목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그 케미컬 쪽에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런 뭐 리노공업도 사실 그런 부품이죠.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제 좋아지는 부품. 뭐 이런 회사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쪽은 사실 아직까지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은 이제 ALD 관련된 업체들, 하이케 메탈 게이트 관련된 업체들. 근데 이게 확실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가 지금 디램은 그래도 감산 효과로 빨리 업황이 턴 될 것 같은데, 아직 낸드나 또 파운드리 역시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흐름이라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약간의 종목 차별화 장세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의외로 낸드 관련주들이 빨리 반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시그널은 일반 서버에서 봐야 돼요. 컨벤셔널 서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생성형 AI 서버 말고요. 그 AI용 서버 말고 그 일반 서버 있죠. 인텔 칩 2개 꽂아가지고 만드는 그 서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올해는 빅테크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생성형 AI 투자하느라고 일반 서버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그럼 일반 서버 투자를 못하면 낸드가 왜 타격이 되냐면 낸드의 중요한 수요처가 세 개가 있거든요.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죠. eMMC라고 해서 인베디드 멀티미디어 카드나 UFS 같은 것들이 이제 모바일에 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PC에 들어가는 게 이제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수요처가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그 SSD예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거든요. 그쪽이 거의 올해 박살이 난 거예요. 일반 서버 투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내년에 만약에 컨벤셔널 서버 쪽으로 투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의 모바일만큼의 시장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마 일반 PC용 SSD하고 서버용 SSD 시장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원래는. 근데 올해 거의 서버 쪽 SSD는 거의 시장이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빠른 속도로 올라온다 그러면 낸드가 갑자기 또 V자 반등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 디램이 먼저 오고 낸드가 늦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허를 찔러서 낸드 관련주들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서버 시장은 있잖아요. 그 예측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구매 담당자가 급속도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는 딱 빤히 보이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얼마 팔리고 미국에서 얼마 팔리고 이런 것들이 대충 이렇게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B2B 업체들은 이게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확 샀다가 확 안 샀다가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로서 염두는 둬야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 내년에 특히나 이 반도체 중에서도 주목하고 계신 섹터나 종목단이 있을까요? 일단 내년은 확실한 키워드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무조건 붙어야 돼요. 아마 거기서 강한 시세들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도 좀 계속 맞습니다. 강조하셨죠. 최근에 그 리노공업이 온 디바이스 AI 쪽에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보면 뭐 이렇게 올라버리죠. 한 번에 다 반영해 버리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삼성 파운드리 또 동향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네. 온 디바이스 AI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AI 반도체는 결국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TSMC에서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밸류 체인의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다 그러면 수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그 AMD가 차세대 CPU로 공개한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젠5C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 TSMC 3나노하고 삼성 파운드리 4나노를 같이 써요. 그러면 왜 그렇게 쓰냐? 요즘에는 다 모든 게 칩렛 구조로 만들거든요. 네네. 한 파운드리에서 다 만들어서 조립을 했다 그러면 인텔 메테오 레이크처럼 인텔도 메테오 레이크도 일부 칩은 자기들이 자체 팹에서 만들고 일부 칩은 TSMC한테 외주를 줬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 칩렛 구조로 만드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성능 코어 쪽은 TSMC 3나노로 하고 저전력 코어를 아마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수주가. 아마 그리고 뭐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기존에 있는 PC 칩도 바뀌어야 되죠. 모바일 칩도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그 어떤 그 MEC라고 하죠.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통신 장비인데 여기에 미니 서버 같은 거 갖다 놓는 거. 지연 막 줄이려고 있잖아요. 뭐 로봇 실증 산업 쪽이나 자율주행차 실증 산업 쪽에 보면 통신 장비들 굉장히 좋은 거 갖다 놓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미니 서버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AI를 지원하는 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의 수요들이 파운드리 수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이 2028년까지 우리 파운드리에서 AI 칩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54%가 모바일 비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 비중을 점차 한 30%대로 줄이고 이제 AI 칩 쪽 비중을 많이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온디바이스 AI를 확실히 최근에 굉장히 이거 강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생각이 든 게 야,
벌써부터 이런 세상이 온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 이제 AI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존에 뭐 시리아, 빅스비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전화를 하는데 그냥 나는 한국말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 상대방에는 자연스럽게 번역이 돼서 그렇죠. 나오는 이런 그게 게 온디바이스 AI죠. 사실 이번에 그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해고됐잖아요. 이사회에서. 그 왜 해고됐을까? 물론 이제 그 이사회 내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해고됐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AI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라고 생각해요. AI 전문가들 여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AI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측하는 게 우리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나오는 게 한 2030년 봤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 2030년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불과 우리 얼마 전만 해도 AI 가지고 누가 돈을 벌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코파일럿 가지고 돈을 벌죠. 그리고 AI 가지고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려면 한 2, 3년 걸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 GPTS 자기한테 맞출 수 있는 네. 그거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속도들이 너무너무 빠르고, 그러면 이거를 AI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기간 돈이 필요해요. 펀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샘 알트먼 입장에서는 이게 뻔히 보이는데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점점 더 비영리적인 관점보다는 점점 더 이 회사 생존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윤리나 이런 부분들 보는 분들을 보기에는 불안한 거죠. 야, 그러다가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같은 AGI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안 하면 여기 있어, 옆에서 할 건데 샘 알트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견이 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워 먹은 건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굉장히 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실제로 샘 알트만을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샘 알트먼만 데리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70명의 오픈 AI 임직원 중에서 700명이 MS로 이직하겠다. 샘 알트먼 그 해고 원복 시키지 않고 이사회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700명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겠다고 서명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인력을 M&A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MS는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아마 이제는 AI가 위험하니까 핵개발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빅테크 중심의 효율성, 이제 더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죠. 그게 더 가속이 되니까. 이제는 뭔가 이 걸림돌이 없어진 거예요. 뭔가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류에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광기로 접어드는 구간이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번 AI 사이클에 편승한 사람하고 그냥 외면한 사람하고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든 투자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투자도 투자인데 이 사업적으로도 분명 이 AI를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해야지 앞으로 좀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또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서 거기서 카카오톡 같은 킬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GPT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네. 앱스토어 느낌의 또 챗GPT 기반한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들을 모아놓은 곳이 또 있잖아요. 이번에 그 GPTS 그 개발 툴 공개했잖아요. 뭐 사실 개발 툴도 없죠. 그냥 자연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건데 벌써 나오는 것들은 장난 아니에요.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제 요가 동작 보이면 그거 흉곽 닫고 이렇게 엉덩이 더 세우고 막 이런 것들 AI가 해줘요. 그런 어플들이 엄청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그 내가 좋아하는 나는 워런 버핏을 좋아한다 그러면 워런 버핏 책을 다 넣고 워런 버핏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나왔던 영상이나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처럼 아마 대답할 거예요. 네,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네.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개인들의 빅데이터를 자꾸 맞습니다. 수집하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어떤 우리 엣지 디바이스에다가 왜 반도체를 좋은 걸 쓰고 센서를 많이 넣겠어요. 빅데이터 깔때기거든요. 여기서 빅데이터 나오는 것들 다 서버에다가 저장해 놓고, 네, 그게 중요한 이제 자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챗GPT라는 것이 우리의 데이터를 뭐 가지고 간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범용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범용화된 것들을 우리의 개개인에 맞춰서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서
그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활용한 또 킬러 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좀 진행하고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비즈니스하는 기업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거고 뭐 기존에 하던 회사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하면 되는 거죠. 투자자로서. 그러면 투자자로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우리가 좀 더 어떤 측면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나라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반도체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센서 수요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카메라라든지 뭐 레이더, 라이다 같은 뭐 카메라가 일단 제일 많아지겠죠.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게 좀 더 진화된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나 뭐 클라우드 이런 쪽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그 기업들도 좋아지겠죠. 예전에 제가 KINX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업체들도 약간 기회는 있죠. 그런 쪽으로 뭔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여전히 부진하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특별할 게 없으니까 굳이 뭐 스마트폰 내가 당장에 또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체 주기도 2년에서 3년, 4년으로 막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서 속히 말해 이 AI 폰이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것들을 좀 보여준다면 그 스마트폰의 수요를 또 촉진시켜서 전반적인 반도체 또 시장을 좋아질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AI라는 게 작년에 예측했던 AI 전망이 맞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전망도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걸로 보면 최근에 그 아마존의 알렉사 있잖아요. 알렉사가 LLM 기반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올해 출시된 하드웨어만 지원이 돼요. 왜냐하면 LLM을 돌리기에는 온디바이스 AI 성능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PC에서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PC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어플들이 많이 나오면 이게 AI가 지원되는 PC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구매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PC 쪽을 기대하는 게 최근에 보면 델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나쁘지 않은 게 얘들이 엣지 디바이스나 이제 그런 MEC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AI가 이제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가는 건데 약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바일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전성비 때문에. LLM이 아무리 라이트하게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얘가 먹는 그 에너지가 상당해요. 연산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유선으로 쓰는 PC는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PC도 이거 전기 뽑으면 안 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70억 개, 200억 개 파라미터라고 해도 여기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와 열이 상당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만약에 그 정도의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 그러면 배터리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서비스 어떤 뭐 이걸 아무리 다운사이징해서 한다 그래도 배터리 2시간 되면 방전돼 버릴 것 같거든요. LLM을 돌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3D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D 반도체가 되면 그 어떤 그 시그널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속도나 어떤 로스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솔루션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 최근에 그 반도체 설계 전설 짐 켈러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AI를 지금 쓰기 위해서 AI 반도체 설계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AI가 반도체 설계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웬만한 엔지니어가 이야기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섬뜩한 거죠.